네, 수능특강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담백하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보면 지금 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대부분 문제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최고 난이도 문제가 나오고 요즘은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힘의 관점에서 보면 중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력, 외력은 뭐 가끔 나오죠. 탄성력, 마찰력 이렇게 해서 최대치로 나오면 이렇게 힘이 4가지까지 나올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3가지. 그러니까 요즘은 또 2개만 내지도 않아요. 꼭 그 용수철에서 튀겨가지고 언덕 올라가면서 거기 마찰 구간이 있고 그렇게 나오죠. 이 수특이 지금 문제가 잘 배치되어 있는 게 처음에는 중력만, 그 다음에 외력, 그 다음에 탄성력만, 그러니까 중력 외력, 중력 탄성력, 중력 마찰력 이런 식으로 초반에 힘의 종류를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 합치는 이런 느낌이라서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나 이거 답을 풀 수 있어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 쉬울 때 그 원리를 잘 파악해서 이해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짬뽕을 했을 때도 그거를 그 섞여진 문제 속에서 핵심을 탁탁 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1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만 풀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에서 뭘 알아야 되는가. 그래야 그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이제 그걸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1번을 보면 기준선을 정하기 전에 생각을 어떻게 하냐. 지금 P에서부터 R까지 이동할 때 뭐만 작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로지 중력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힘도 개입하지 않고 있지.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의 합과 위치 에너지의 합이 그 어느 지점에서든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정하다라는 거지. 일정하다. 이게 원래 역학적 에너지의 가장 처음 시작인데, 근데 이거를 확장시키면, 그러니까 이 말과 같은 게 지금 뭐,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합치면 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이 풀이가 변화량으로 푸는 게. 그래서 1번 관점으로 좀 많이 해볼게요. 물론 변화량 관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변화량이 훨씬 빨라.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얘가 목적이긴 해요. 변화량으로 보는 게.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합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P를 기준선으로 잡고 밑을 잡아도 되는데 기준선은 일부러 아무 때나 여러 번 잡아놔야 돼. 왜? 어디를 기준선으로 잡아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모두 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 이렇게 하고 PQR 이렇게 분석하겠다는 거죠. 그럼 둘 다 빵이야. 그럼 뭐야? 모든 구간에서 다 둘을 더하면 빵이어야 된다. 근데 얘 지금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이 내려온 만큼을 이 높이를 h라고 하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냥 R에 운동 에너지를 적어보면 2분의 1 RM 곱하기 4V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의 4V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높이 차는 뭐 이거 다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4 MV 제곱을 하면 결국 2분의 3 MV 제곱이 나오죠. 이게 둘의 높이차 mgh다.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는
2지분의 3V0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얘기예요. 표현하겠다 앞으로 저는.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이 중요한 거야. 한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0이다. 합이 0이다. 그러면 중력만 개입했을 땐 다른 어떤 부분도 다 빵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외력이 작용하는 거죠. 외력. 역학적 에너지 단원에는 문제 위에다가 힘이 뭐가 들어갔는가 라는 걸 좀 적어두는 게 좋긴 해요. 그래야 한눈에 딱 보이거든. 그 힘도 적어놓고 어떤 문제 상황도 적어놓고 뭐 자연학과 운동인지 아니면 빗면이 있는 수평 이제 뭐 그런 건지 빗면 문제인지 이런 거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인식해야 될 건 뭐냐, 외력이 나왔을 때 외력이 한 일. 근데 그러면 에너지가 이제 주입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에너지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뺏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가 주입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면적을 보면 F0D 이렇게 1.5 F0D 이렇게 돼요. 그럼 2.5 F0D가 주입이 되는데 화살표로 일부러 표현한 거죠. 주입이 되면 원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나눠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위치 에너지, 즉 높이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몰빵이 된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그렇죠? 원래 이 제로였는데 3이 제로로 됐어. 그러니까 이 제로에다가 2.5 F0D를 했더니 3F, 3이 제로로 변화했더라 라고 인식하는 게 좀 더 우리 생각에 맞긴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러니까 이항하면 2F, 2 제로가 된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F0D는 2 곱하기 5분의 2 제로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럼 D까지 이동했을 때는 5분의 2 제로에다가 5분의 4 2 제로를 더하니까 5분의 9 2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텐데 여기는 푼다가 아니라 느껴져야 돼요. 그 에너지가 막 이렇게 주입되고 변화하고 이런 거를. 그렇죠? 쉬운 문제에서부터 잘 느끼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연학과 운동이죠. 자연학과 이제 운동인데 잘 나오진 않아요. 거의 안 나올 거야.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빗면은 나와도. 근데 꼭 보면 자연학과 운동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생각, 그냥 애초에 이거 무조건 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뭐 요거잖아, 공식을 다 쓰냐. 근데 이러면 오히려 좀 거추장스럽다. 그냥 V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V제곱을 구해가지고 차이를 낸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V제곱의 차. 이렇게. 언제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막 하겠어. 그냥 2AS는 V제곱 하는 거지. 그럼 속도를 보면 여기가 0, V, 2V 이렇게 됐죠. 물론 기억이 이 제로라는 것은 이 속도가 4배이기, 2배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4배다 라는 것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인식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점의 에너지는 5E 제로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E 제로가 된다 라는 얘기지. 기억은 맞고, 니은 수평면 도달하는 순간, 그러면 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R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니까 5E 제로가 돼야 된다. 왜?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5E 제로일 테니까. 여기서는 안 썼네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랬네. PQ의 높이 차는 라고 했으니까 꼭대기에 있는 점을 O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빵이고 위치 에너지가 5E 제로예요. 그쵸? 이게 H야. 그러면은 PQ의 높이 차는 위치 에너지가 3E 제로니까 5분의 3H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2분의 1 mv 제곱은 저 같은 경우는 1 운동 에너지라고 미리 세팅을 해놓습니다. mgh는 1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해놔요. 일부러.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야? 3운이야? 아니지, 9운인 거지. 그쵸? 위치 에너지는 빵인 거고. 그럼 Q 지점에서는 1 운동 에너지에 1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색깔은 뭐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안 그러는데. 그럼 이제 R에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에너지의 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9운은 1운 플러스 1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8운이 1 위치 에너지가 된다. 근데 꼭 문제를 보면 모든 에너지를 다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운동 에너지가 8분의 1 위치 에너지다라는 얘기죠. 그럼 4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4를 곱하니까 2분의 1 위치 에너지겠네. 즉 8분의 4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8분의 9 위치 에너지만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외력 개입 안 했으니까.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8분의 5 위치 에너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8분의 3이죠. 아니 뭐래? 8분의 5 맞죠? 근데 여기가 8분의 8 위치 에너지니까 이 차이가 8분의 3 mgh다 라는 얘기죠.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이거 쓰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문자 너무 많아지면, 영어가 많아지면 정신이 없더라. 그래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는 다 인식하잖아요. 이거 영어로 써볼까? 22분의 1m의 25v제곱. 이 운동 에너지가 가였는데 나인 순간에는 2분의 1m의 9v제곱 더하기 2분의 1 k d0 제곱이다 라는 얘기지. 뭐 이거 맞는 얘기고, 감소한 만큼 탄성에너지 증가한다. 그럼 뭐 2 다 날리고 kd0의 제곱은 16mv 제곱이다. 그래서 k는 d0 분의 16mv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럼 최대치로 가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2분의 1 kd 제곱이 최대로 압축됐을 때가 d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돼? 2분의 1 m의 25v 제곱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근데 k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 날라가고 d0 제곱분의 16mv 제곱은 25mv 제곱이 된다. 그럼 날라가고 d 어디 갔니? 아, d제곱이 어디 있구나. d제곱. 그럼 d제곱은 이항에 보면 16분의 25 d0 제곱이다. 그래서 d는 4분의 5 d0 다라는 얘기죠.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 써서 하는 거고, 영어라고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얘가 25 운동 에너지, 그치? 25운이 여기 보면 9운 플러스 1탄 이렇게 하는 거죠. 1탄. 그럼 1탄성 에너지는 얼마야? 16 운동 에너지다 라는 얘기죠. 그럼 25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다가 16분의 25를 곱하니까 여기에다가도 16분의 25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분의 25 탄성 에너지. 그러니까 4분의 5 D0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압축된 길이는 4분의 5배가 된다. 제곱 관계는. 그래서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어려워지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6번으로 가죠. 자, 지금은 뭐야? 중력과 탄성력이 나온 거죠. 다른 거 안 나와.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 안 보존되는 거야? 보존 안 되죠. 물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운동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 보존되지 않아. 그래서 감소한 탄성 에너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증가한 탄성 에너지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반드시 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보지 말고 어떤 경우는 보존되고 어떤 경우는 보존이 안 되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지. 얘는 반드시 성립이 되니까. 그치? 탄성력이 들어오든 말든. 그럼 내가 이때를 기준선이라고 잡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가나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탄성에너지라고 했을 때 현재 가지점에서는 정지했고 위치에너지 기준선이 없고 탄성에너지도 없어요. 아직 압축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가나다 모두 빵줄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나에서 보면 정지했네? 그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운동에너지 빵인 거고. 물론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2mgd가 되는 거지. 그럼 탄성 에너지도 플러스 2mgd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야? 2분의 1k의 4d제곱이잖아. 근데 그냥 4탄이라고 한다. 물론 위치 에너지도 마이너스 2v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럼 다지점에서는 얼만큼 압축된 거야? 잘 봐야 돼. 원래 길이 여기 있을 때가 원래 길이고 그럼 원래 길이보다 d만큼 압축된 거죠. 2d가 아니라. 그러니까 1탄성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4탄성 에너지가 2mgd니까 1탄성 에너지는 0.5mgd가 되겠지. 위치 에너지 또한 기준선이 수평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d만큼 내려온 거니까 마이너스 mgd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 셋을 더해서 빵이 나와야 돼. 그럼 얼마? 여기 0.5mgd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gd다 라고 해서 v는 루트 gd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볼 거예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어려워지죠. 이게 이제 빗면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풀이를 내가 한 가지 풀을 풀었어.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꼭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문제도 많지만 특히 이런 빗면 문제나 빗면 문제에서는 이 알짜임이 한 일, 그게 운동에너지 변화량 것 같다. 요거를 쓰냐 안 쓰냐로 좀 풀이가 크게 갈리거든. 그리고 이제 등가속도 운동해서 그럼 꼭 이게 쓰인단 말이야. 이걸 쓰는 풀이와 쓰지 않는 풀이가 있는데 둘 다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얘를 쓰든 얘를 안 쓰든 어쨌든 풀 수 있는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얘를 써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건 진짜 어렵거든. 왜 이거 못 보면 못 푼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7번과 9번인데 여기 나오는 2점짜리 7번은 두 가지로 풀 수 있고 9번은 얘를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럼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히 얘가 진짜 어렵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가지 표현 뭐냐면 이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때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표현할 때 원래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중력 곱하기 이 수직 높이에요. 수직 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거 여기 mg니까 이게 d만큼 변했으면 mg d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빗면인 경우는 빗면에 해당하는 중력에다가 그냥 그 이동 거리, 그러니까 빗면에서 이동 거리죠. 빗면 거리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뭐 mg sin 세타 막 이걸 이용하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가진 않고, 그러니까 꼭 수직 높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반드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나오거든. 빗면 나오면 그냥 얘 무조건 쓰는 거야. 알죠?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표현들에 대해서. 자, 물체가 두 개 이상 등장한 순간부터 저는 이렇게 써요. A운, A위, B운, B위. 왜? 에너지가 이렇게 4개가 변화하잖아. 여기선. 그리고 칸 채우기 가는 거예요. 자, 여기 P 지점과 Q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차피 정지에서 시작했으니까 둘 다 빵빵이고, 위치 에너지도 그냥 각자 기준을 잡으면 돼요. B는 그냥 여기가 기준선이고 A는 여기가 기준선이야.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빵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중력만 작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빵줄여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죠. 전체로 A, B 전체로 놓고 보면 A, B 각각을 놓고 보면 보존이 안 되지만 왜? 장력이 개입하고 있잖아.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나오니까. 그러면은 하나씩 채워 넣는 건데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mgd예요. 근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7배다라고 했어. 그게. 그럼 운동 에너지는 0에서 얼만큼 증가했다는 거야? 7분의 1 mgd만큼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항상 둘이 연결돼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비율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6대 1이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 7분의 6 mgd가 돼야 된다. 그럼 얘네 셋을 다 합치면 플러스 2mg야. 2mgd. 그럼 이제 A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마이너스 2mgd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뭐야, A의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2mg네? 그러면 근데 이동거리가 D란 말이야. 그럼 여기 빗면에 해당하는 중력이 얼마냐고. 얘가 2mg라고. 원래는 중력이 6mg야. 근데 빗면에 해당하면 그 중력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EMG라는 거죠. EMG 곱하기 빗면의 이동거리 D를 했구나. 그래서 EMG D만큼 내려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가속도는 물체 두 개의 가속도는 B는 mg만큼 받고 A는 EMG만큼 받아.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7m분의 mg가 되겠죠. 그래서 7분의 1 g라는 거죠. 물론 방향은 이쪽 방향. 그래서 맞다 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니은은 너무 당연하지? 여기 플러스 7분의 8 mgd니까. 그래서 디귿.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라는 얘기. 근데 이제 해설지 풀이도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좋은 거야. 뭐냐면, 그래, 얘네가 운동했지 않냐, 등가속 운동으로. 그럼 그때 가속도를 A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지. 그러면 P에서 Q로 갈 때 이렇게 구간으로 설정하면 변화량을 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P에서 Q로 갈 때는 B의 운동에너지 얼만큼 변했냐 라고 하면 플러스 MAD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플러스 6MA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B의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7MAD다 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뭐야? MGD잖아. 그래서 A는 7분의 1 G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풀이는 A와 B의 가속도를 A라고 지정하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 A라고 하자.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 A라고 하면 그럼 각 질량에다가 A 곱한 게 R자임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동 거리를 하면 그게 운동 에너지. 여기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 아니냐. 라고 이제 표현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를 먼저 써서 걔를 바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운동 에너지를 바탕으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알고 있어요.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 그래야지 20번 문제를 시험장 안에서 그게 나와, 풀이가. 나만의 풀이가. 알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A라고 지정한다가 진짜 이 풀이 알파이자 오메가 A라고 하자. 라는 게. 눈 딱 감고 A라고 딱 지정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그래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많다니까. 내가 뭐 에너지 보존에 대한 그런 거 지식이 다 알고 있고 이래도 이런 처음 보는 상황 나오면은 생각을 안 해봤던 거잖아. 처음 보고 이거 뭔 소리지? 이렇게 아니 어떻게 알아? 라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풀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차라리 사람 손이 이렇게 손 미안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 아니 사람으로 해야 돼. 내가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쫄라맨이 이제 잡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접착제 붙여놓은 게 아니야.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 근데 내가 A와 B 이렇게 있을 때 A를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마치 접착제가 붙은 것처럼 둘이 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지. 근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속도가 똑같아, V로.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A를 뭐 왼쪽으로 끄는 순간, 혹은 A한테 더 이상 힘을 안 주는 그 순간, 힘을 안 주는 건 빼자. 그럼 같이 갈 테니까. 내가 A를 왼쪽으로 딱 주는 순간, 얘는 0.9V가 된다라고 생각해. 왜? 힘을 반대로 줬으니까 속도가 순간적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확 낮아진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근데 B는 계속 V란 말이야. 그러면 둘의 속도의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낮죠.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살짝 떨어지는 거야. 그럼 한 번 떨어진 순간은 이제 다시 붙을 리가 없겠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야? 평형 위치인 거야, 용수철에서는. 왜? 원래는 평형 위치 왼쪽에서는 탄성력이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민단 말이야, A를. 근데 평형 위치 딱 오는 순간 더 이상 용수철에 딱 밀지 않고 평형 위치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A를 머리끝 때문에 잡아, 왼쪽으로. 그러면 그 순간 딱 B와 이게 연결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B는 제 갈 길 가는 거지. 단 B는 그 평형 위치일 때 속도 V로 계속 가는 거고, A는 속도가 살짝 줄어드는 거지. 살짝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평형 위치에 갔을 때 A의 속도는 빵이 된다라는 얘기.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했죠. 처음에 진짜 이해 안 되다가.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여기 보면 사탄성 에너지가 있어요. 사탄성 에너지. 계속 사탄성 이렇게 되는데, 그럼 평형 위치에 갔을 때도 사탄성 에너지야. 근데 그게 이제 평형 위치에 갔을 때는 탄성 에너지는 없어지고 둘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지. 그게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 탄성 에너지가 제로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분리해서 확 나가는데, A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 1탄성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보면 D에서 간 다음에 멈췄으니까, 정지했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럼 얘가 1탄성 에너지인 거야. 그럼 얘 얼마인 거야? 3탄성 에너지인 거야. 근데 이때 둘의 속도가 똑같아.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뭐의 비율이 되죠? 질량의 비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1대 3이네? 그럼 질량 또한 1대 3이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4번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8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만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탄성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 탄성력의 힘의 방향은 어디냐? 반드시 평형 위치, 원래 길이에서를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탄성력 나올 때마다. 아시겠죠?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 혹은 증가, 이거 보는 방법 혹시 이제 모르면 바로 해볼게요. 물체 A, B, C 전체 입장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뭐야? 중력만 작용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 중력에다가 원래 탄성력이 하나, 둘, 셋, 넷, 두 개라고 하든 네 개라고 하든 어쨌든 네 개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 둘이 서로 같은 힘인데 방향 반대, 같은 힘인데 방향 반대여서 결과적으로 중력만 작용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즉 중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그 합이 보존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A만 봤을 때는, 그리고 B만 봤을 때, C만 봤을 때는 A 봐봐. 여기 중력이야. 근데 이쪽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럼 무조건 깨지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요. A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거는 운동 방향을 보면 돼요. 운동 방향과 외력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 빼고 다 외력인겨. 탄성력이든 마찰력이든 뭐 어든. 그러면은 A 봐봐. A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장력 또한 운동 방향과 같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야. 플러스 뭐 증가 이렇게 할게. C는 중력이 여기고 운동 방향도 아래쪽이야. 근데 장력은 반대지.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야. B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장력이 두 개인데 왜 오른쪽으로 가겠어? 얘가 결과적으로 더 세니까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증가했을 거다라고 이 계산하기 전에 이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걸 이제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 더.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얘는 외력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거야. 이동 거리.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외력은 뭐야? 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장력이 mg다라는 것을 이 문제에서 쓰이진 않지만 mg들을 보자마자 뭐야, d만큼 이동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mgd만큼 왔어? 그러면은 장력이 mg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눈이 있어야 킬러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럼 얘 보자. A 운, A 위, B 운. B 위는 쓸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C 운, C 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P, Q 돼 있으면 A의 질량을 안 줬기 때문에 뭐 처음엔 어차피 다 빵이지. 이거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원래 저도 약간 제일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P에서 Q로 갈 때, P에서 Q로 갈 때는 그럼 여기가 다 사실 다 변화량으로 되는 건데 구분짓진 않게.
B에서 Q로 갈 때 얘네 둘의 각각은 뭔지 몰라. 근데 둘을 합치면 얼마야? 플러스 mgd라고. C의 위치 에너지는 확실히 알 수 있지. 마이너스 2mgd가 돼. 근데 B와 C는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를 내가 X라고 하면 여기는 EX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다 합쳐서 뭐가 나와야 돼? 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변화량들을 다 합치면. 역전 에너지 보존되니까. 그래서 3x는 mgd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mgd, 3분의 2 mg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 운동에서 3분의 1 mgd 맞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야. A의 가속도를 물어봤지만 뭐 앞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았죠. 그럼 A를 집중해서 봐야 되냐? 절대 안 풀린다니까,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다 각각의 가속도가 A라고 했을 때 B의 운동의 수는 뭐 때문에 변하냐고. 알짜임 때문에 변한다는 거지. 그 알짜임이 뭐야? MAD라는 거지. 그래서 A가 3분의 1 G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C도 마찬가지인 거. 알았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문제는 V는 루트 2GH 있죠? 이거 솔직히 저도 잘 안 쓰는데 이것도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 지면에서의 속도는, 지면 속도라고 뭐 생각하죠. 그때의 속도는 질량과 상관없이 높이에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높이가 4대 9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속도는 2대 3이다. 그래서 여기가 2v, 3v다라고 이거를 매끄럽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에너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로 내려온 높이가 4대 9야? 그러면 2v, 3v로 잡아야 되겠다. 왜냐면 질량을 몰라서 질량을 미지수로 또 잡아야 되잖아. 그럼 또 복잡해진다고. 질량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하면 A, B가 하나로 그래 됐어. 근데 걔가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에 멈추냐? H인 지점에 멈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야. 속도가 합쳐졌을 때 여기가 H라면 V였다라는 거죠. 질량을 모르더라도. 왜? 물체가 올라가는 높이는, 최고로 올라가는 높이는 지면에서의 속도에 영향을 결정되니까. 그쵸? 이걸 모른다면 막 처음부터 미지수를 막 지정해가지고 식을 세야 된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 근데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 훨씬 풀도 길어지고. 그쵸? 그래서 하나의 명제처럼 과학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제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간 내에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A의 지면에서 속도, 충돌 전 속도, B의 충돌 전 속도, 그리고 A, B 합친 거의 충돌 후 속도를 그 높이에 따라서 높이를 보고 1대 2대 3이라는 것을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A의 질량을 A, B의 질량은 B라고 했을 때 충돌 전에 플러스 2AV, 마이너스 3BV는 둘이 합쳤을 때 A 플러스 B의 V 이렇게 되죠. 그래서 AV는 4BV가 된다. 즉 A는 B의 4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뭐 4mm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질량은 m이 편하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를 봤더니 뭐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4m인 게 2v로 왔어. 그러면 16 운동 에너지입니다. A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충돌하기 전에 9 운동 에너지야. 그러니까 지금 25 운동 에너지였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A와 B를 합쳤더니 5m의 V죠. 그러니까 5 운동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날아간 거예요? 마이너스 20 운동에너지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16, 그러니까 A의 에너지를 E 제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E 제로에다가 4분의 5를 곱한 거지. 그래서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처음엔 모를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연습했으니까 이거를 그 복잡한 20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냐? 조각조각으로 이제 합쳐진 그 문제 속에서 이런 게 하나의 키가 되는 거 같아요. 이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용수철 했을 때 물론 용수철을 이렇게 압축시켰다가 튕겼을 때 다 가만히이지만 되게 중요한 멘트거든요. 탄성에너지가 그대로 운동에너지로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속도가 0이라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고, 여기 보면 결국 B는 이 운동에너지로 튕겨져 나왔죠. 그러면 몰라. A는 얼만큼 나왔을 거야. 근데 A가 최고로 올라간 것이 높이가 이거래요. 그러면 mg 곱하기 중력에다가 4g분의 5v제곱을 하면 결과적으로 m 곱하기 4분의 5v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2분의 1 m 곱하기 2분의 5v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5 운동에너지, 즉 2.5 운동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마찰력을 x라고 할까요?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아, 문제 풀이 순서가 조금 잘못됐구나. 운동량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얘는 2v로 가잖아요. 그러면 4 운동에너지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럼 4 운동에너지가 마찰열과 나머지 위치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 위치에너지는 운동에너지 2.5 운동에너지로 표현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마찰열이 얼마야? 1.5 운동에너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억 운동량 법칙 때문에 맞고, 니은 그럼 합치면은 얼마야? 6 운동에너지잖아. 그럼 6nv 제곱 아니죠. 3nv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거 솔직히 실수 좀 많이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주의하면서. 디귿 A가 마찰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 이것도 항상 2분의 1 곱하기 뭐 2분의 3 nv 제곱 이렇게 해서 2.5, 1.5 운동에너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맞다.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표현대로 하면 되겠죠.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오히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참 골고루 있지만 과학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치? 이렇게 쉬운 문제 연습시켜줄 때 잘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쪽 파트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힘들지.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하니까 이런 어려운 파트들은 그냥 머릿속에 문제를 넣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머리에서 이 시냅스가 막 연결되면서 걔를 이해시켜 주거든요. 본인의 그 잠재력, 그 약간 무의식을 믿으면 돼요. 알았지? 인스타 그만 보고. 릴스 하나 볼 때마다 IQ 2씩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럼 너네 거의 마이너스일 거야. 그 시간에 꼭 수학과 문제 생각하길 바랍니다. 12번. 얘는 공기 저항력인데 그냥 뭐 공기 마찰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찰력.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일정하게 내려오지만 그 곡선으로 간다는 얘기죠. 점점 그러니까 그래도 원칙은 바뀌지 않아. 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다라는 얘기지.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감소한다. 크기는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R자임 0 아니죠. 기울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속도가 있다는 거고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얘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있다라는 얘기지. 애초에 없을 수가 없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얘가 감소해. 감소한 만큼 원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마찰열까지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얘네들 합친 게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아이고, 틀렸죠. 자, 이제 3점짜리로 갑시다.